아휴 손목이. 박순 자육시 8세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새벽 4시 30분. 남들은 꿈속을 헤매는 시간, 그녀는 이미 시장 바닥을 밟고 있었다. 20kg짜리 장바구니가 그녀의 왼쪽 어깨를 짓눌렀다. 무, 대파, 양배추. 오늘도 어김없이 가득 채워야 했다. 가게를 지키려면, 아니 살아남으려면.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단골 채소 장수 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어제 며느리 미정이 던진 냄비가 스친 자리였다. 어머니가 또 재료비 계산을 틀렸잖아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요. 며느리 최미정 42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들 도현 45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첫 손님이 올 시간까지 1시간. 육수를 끓이고 떡을 썰고 김밥을 말아야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때 가게 뒷문이 삐걱 열렸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미정이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이렇게 일찍 올 때는 늘 좋지 않은 일이 뒤따랐다. 어머니, 오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정의 입가에 걸린 차가운 미소.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매출 장부 봤어요, 어머니. 미정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순자가 30년간 손으로 적어온 낡은 장부였다. 이게 어떻게? 가게에서 아무리 찾아도 매출 장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방까지 들어가서 찾았잖아요. 수고스럽게.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장부에는 며느리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었다. 몰래 따로 모은 아들 도연의 대학원 등록금, 며느리 몰래 손주들에게 용돈으로 준 돈,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적자를 메우려고 빼낸 그녀의 노후 자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디다 쓰신 거예요? 설마 도박? 아니면 대출 갚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씀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미정아, 사돈 어르신을 아침부터 괴롭히고 그러냐? 최성훈 49세. 미정의 오빠였다. 그는 실업자였지만 늘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오빠는 여기 왜 와? 왜긴. 내 동생 가게인데 올 수도 있지. 성우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계산도 하지 않았다. 지난 3개월간 그가 공짜로 먹고 가져간 물건만 해도 50만 원이 넘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 가게 이제 어머니 손으로는 안 돌아가요.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SNS 마케팅에 배달앱 관리에 트렌디한 메뉴 개발까지 해야 손님이 와요. 어머니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도 배울 수 있어. 아이고 진짜. 성훈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사돈 어르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뭔지는 아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떨어졌다. 그래서 말인데요.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가게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젊은 감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당연히 어머니는 직원으로 일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게 주인은 제가 할게요. 뭐라고? 걱정 마세요. 월급은 드릴게요. 100만 원씩. 괜찮죠? 순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 가게는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가 30년간 지켜온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다.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네 사람들과 웃고 울던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월 100만 원을 받고 직원이 되라고. 안 돼. 이건 내 가게야. 법적으로는 제 남편 도현 씨 명의예요, 어머니. 그리고 도현 씨도 동의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현이가 동의를? 당연하죠. 남편이 부인 편을 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미정의 미소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은 후 도현이 어머니 방에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도현아, 진짜야? 내가 정말 동의한 거야? 엄마도 알잖아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미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알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나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 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밀리고 미정이가 매일 싸우자고 덤비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게 느껴졌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도현아, 엄마 제발 그냥 좀 쉬세요. 100만 원 받으면서 매출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새벽 시장의 생생한 온기.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 떡볶이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걸. 가게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일터를 잃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을 잃는 것이었다. 나 갈게요. 도현이 방문을 닫고 나갔다. 순자는 홀로 남겨졌다. 텅 빈 방에서 그녀는 가슴을 쥐어잡으며 한탄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계약서 여기 있어요. 미정이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거니까 서명해 주세요. 참, 오늘부터 주방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홀 청소나 좀 해주시면 돼요. 주방 출입 금지. 그것은 순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다. 순자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어머니, 거기 왜 들어가세요? 홀에 물 줘야죠. 하지만 김밥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30년간 자신이 썰던 단무지, 자신이 말던 김밥을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고 있었다. 손님들은 몰랐다. 오늘 김밥 맛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들이 사랑했던 그 손맛이 왜 사라졌는지. 할머니, 오늘 김밥 맛이 좀 다른데요? 단골 고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그때였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고 뭐 해요?
손님들 다 갔는데? 미정의 날카로운 음성이 뒤에서 쏟아졌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설거지통으로 향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가게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장부를 확인해야 해. 뭔가 이상해. 지난 3개월간 미정의 행동은 수상했다. 매출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순자가 본 손님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철이 나왔다. 이게 뭐지? 대출 계약서. 빌린 사람 김도현. 담보 서울시 구동 분식집 건물. 대출액 12억. 대출 일자 3개월 전. 순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12억?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들이 며느리가 가게를 담보로 거액을 빌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출금 사용 내역. 최미정 명의 고급 빌라 계약금 7억. 최성훈 사업자금 4억. 명품 가방, 시계 구매 7천만 원. 해외여행 경비 3천만 원.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못된 건 내 가게를 담보로 이렇게 많은 돈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법적으로 가게는 아들 명의였다. 며느리가 어떻게 쓰든 막을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미정이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너희들이 내 가게를. 그래요,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어머니 허락?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도현 씨 명의니까요. 미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요? 30년 동안 이 낡은 가게 지키면서 번 게 뭐가 있어요? 고작 10평짜리 건물 하나? 저는 달라요. 제대로 된 투자할 곳을 찾았어요. 투자라니. 너희 오빠 사업 자금? 오빠는 큰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성공하면 이 낡은 분식집 따위 10개는 더 살 수 있어요. 미정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미정이 한 발짝 다가왔다. 도현 씨에게 입 뻥긋하지 마세요. 만약 도현 씨에게 말을 하셨다간 더 불편해질 거예요.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뭐? 대출 이자를 어머니가 갚으시던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던가.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미정이 돌아서서 나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도현아, 내가 정말 이걸 알고 있었던 거니? 그럴 리 없어. 내 아들 도현이에게 알려야겠어. 새벽 3시. 순자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전표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글씨를 써내려갔다. 삐뚤빼뚤했지만 절실했다. 도현아, 엄마는 지금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너무 많다. 내 와이프와 처남이 우리 가게를 담보로 10억이 넘는 돈을 빼갔어. 그 돈으로 빌라를 사고 사업을 하고 명품을 샀어. 엄마는 그동안 혼자 버텼어. 하지만 이젠 정말 버틸 수가 없구나. 엄마가 잘못한 게 뭐니? 너를 키우느라 고생한 게 죄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다오.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순자는 전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아들의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아들이 이마저 외면한다면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도현 씨, 오늘 회의 자료 챙겼어? 아침 식탁에서 미정이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 준비를 했다. 어머니는 오늘 쉬세요. 제가 가게 열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도현이 집을 나섰다. 지하철 안 그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뒤적였다. 이게 뭐지? 낯선 전표 한 장이 손에 잡혔다. 펼쳐보는 순간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 12억. 대출? 도현은 몇 달 전 미정이 자신에게 서류를 내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미정이 급하게 내밀며 가게 인테리어 계약 서류라고 했던 그 종이. 설마 그게 대출 서류였던 건가? 아니야. 설마. 회사에 도착한 도현은 일손이 멈췄다. 점심시간 그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진짜야? 김도현 명의 대출 12억. 담보 분식집 건물. 대출일 3개월 전. 월 이자 1,500만 원.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미정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 미친.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후 3시.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미정아. 도현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 벌써 왔어? 이게 뭐야? 도현이 통장 내역을 내밀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도대체 내 이름으로 12억을 빌렸다고? 가게를 담보로? 그게... 여보, 그건... 설명해봐.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어? 오빠 사업자금이랑. 최성훈? 그 백수 건달한테 4억이나 줬다고. 그리고 어떤 빌라를 산 거지. 나도 모르는. 순자가 안쪽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살짝 비쳤다. 도현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목에 난 멍 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뭐야?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당신이 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얘기하려고? 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남의 돈 훔쳐서 명품 사고 남편 몰래 친정에 당신 오빠한테 돈 가져다 주는 게 미래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 4억 돌려받아.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신고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족끼리 무슨 신고야? 불법으로 남의 도장 사용한 거잖아. 내가 모르는 새에 내 도장으로 문서 위조하고 범죄야, 범죄.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다. 미정아, 오빠 왔다. 최성훈이었다. 그는 여전히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도현이는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최성훈, 4억 원 당장 내놔. 무슨? 3일 안에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최미정이 자백한 녹취도 다 있어. 성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돈 들어가서 나 돈 없어. 3일.
딱 3일만 줄게.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성훈이 허겁지겁 가게를 나갔다. 미정은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당신 이럴 거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이 내 어머니한테 한 짓. 어머니가 평생 이룬 가게를 담보로 네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 팔에 상처며 오빠한테 투자를 하고 하참 기가 막힌다. 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당신 오빠 당신 친정을 위해서겠지.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과 단둘이 주방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아니야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가게는 제가 지킬게요. 미정이랑도 정리할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아들. 작은 쪽지 한 장이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 어둠 속에서 외로이 써내려간 떨리는 글씨. 그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다. 한 여성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마침내 누군가에게 닿았다. 2주 후 분식집은 다시 순자의 손으로 돌아왔다. 도현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미정은 집을 나갔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할머니, 오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단골 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고통은 견딜만 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가끔 아들이 함께했다. 엄마, 내가 들게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가게 한 구석에는 그 쪽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떨리는 글씨, 삐뚤빼뚤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버티는 용기, 그리고 사랑이.